이 동고상은 기묘재현의 조광조 외엔 오 불치운이라. 동고 이중경 정성이 일칭이 이르기는 기묘년의 여러 현자 가운데서 조광조 선생 이외는 나는 취하지 않는다.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퇴계 만년에 입조하여 치견 동고하니 즉 동고왈 영공하래견지 만야 하니라. 퇴계왈 유이래방 구이로다. 영객 다하야 불렁 발레로다. 아니 동고왈 기묘년간의 정암 문정에 핑계기 준답 타가 풀구 지화하니 차역 불호사우느니라. 여기까지 보면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이 만년에 조정에 들어와서 치견 동고, 나아가 동고를 만나본 적, 동고가 말하기를 영자가 훌륭하다, 뭐 아름답다 했는데 상대방 높이가 있고, 영공은, 훌륭하신 공은 어찌 와서 보는 것이 너소. 아니 퇴계가 왈 유이래방, 내방할 뜻이 있어서나, 내방이 뒤에서 이자를 꾸미는 관행은 와서 방문할 뜻이 있은 지가 오래돼서나 얘는 때문에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풀렁 발레 몸을 빼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고가 말하기를 기묘년간 1519년 기묘년간에 정암 조광조의 문정에 대문가 들어 말인데 집에 빈객 준답 시끄러운 답 막 빈객이 번잡했는데 오래지 않아서 화를 스스로 자기가 장만한 이 또한 불호사 좋지 않은 일이요 하고 우는, 그 뒤에 이제 말생할 때 우는 라고 등등 말했다. 남명이 성소 입조시에 동거루 팽인 문지 후에 남명이 시 왕방하니 동고왈 하래견지 마녀하니 남명이 왈 대감이 당래견아요 아 반래견냐 하니 대감 하책기 마냐 하니라. 동고왈 여약제 살림지시라면 오고 당 선방하리나 여금이 관으로 성소 입조한데 오방 첨제 수상하니 여숙사지 후에 적당 레알이요 오하이 이 대신 경신선왕견냐 공하니라. 남명 선생이 성소 부름을 받들어 임금의 부름을 받들어서 조정에 들어갔을 때 동고가 여러 그다음 심부름꾼 팽인데 동사가 되면 신군을 보낸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 뒤에 남명이 비로소 와서 방문했다. 동고가 말하기를 어찌 와서 보는 것이 너소. 아니 남명이 말하기를 대감이 마땅히 와서 나를 봐야지. 내가 도리어 와서 본단 말이오. 대감은 어찌 내가 도리어 와서 보는데 대감이 어찌 그 늦음을 책망한단 말이오. 아니 동고가 말하기를 너가 이제 어릴 때 친구니까 너가 만약 벼슬 안 하고 살림에 있다면 초야에 묻혀 있는 때라면 내가 진실로 마땅히 살림의 은자로서 먼저 방문하겠지만도 너는 이제 관직으로서 임금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조정에 들어왔는데 내가 바야흐로 처음은 욕될 첨, 외람될 첨, 수상 자리에 욕되어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수상이 될 자격이 없는데도 수상 자리를 욕되게 해서 내가 있는데 겸손한 말입니다. 내가 임금님한테 엄숙하게 절하고 살해한 뒤에는 곧 마땅히 와서 나를 만나봐야지. 내가 어찌하여 대신으로서 몸을 가벼이 해서 먼저 가서 보겠느냐 라고 운운했다. 개 동고여 남명은 유소라 아고로 상 인여하니라.
지어 태계지례에 백문지례 역골지하니라. 상목 태계위 삼묘하고 유남명은 파취지하니 이기 기상이 무유자 구속고해라. 동고 항고 자중이 차려라. 대개 동고와 남명은 소는 바탕소자인데 바탕되는 염분, 바탕되는 친분이 있었다. 평소에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이 여가 너 있자인데 너 그런 말인데 이제 동사가 되면 니네 그리 한다. 너니 할 수 있었는데 최기의 오면 예를 들어서는 행문지 사람을 보내어서 신문을 보내어서 그에게 문안하는 예도 또한 궐지 그것을 빠뜨렸다. 관리자는 이제 행문지의 목적을 앞으로 내고 목적의 자리에 가짜 목적어 이런 것도 이틀가 돼요. 일찍이 퇴계를 동사 지목해서 이름 붙여서 산묘 산속의 고향이라고 했다. 고향이 뭐지? 오직 남명만은 자못 그것을 취했다. 갈지자도 남명만은 자못 그것을 취했다면 자못 인정했는데 이는 때문이다. 그 기상에 유자의 구속 선비들은 이제 너무 예를 들면서 쩌쩌하게 쫀쫀하게 이래저래 따지니까 남명은 유자의 구속이 없는 까닭 때문이다. 서있자하고 꽃자고 서로 홍해가지고 한 까닭 때문이다.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남명의 기상에 유자의 구속된 그런 면모가 없은 까닭 때문이다. 동고가 뻣뻣할 항 높을 곳 뻣뻣하고 높은 것이 높여서 스스로 중히 여기는 것이 이모됐다. 그래서 불한금을 있는데 특히 외국인을 대할 때 너무 비굴하지도 말고 너무 뻣뻣하지 말고 적당히 했는데 너무 막 손님한테 아침하듯이 이렇게 받들어도 안 되고 너무 뻣뻣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출모는 난입니다. 출모라고 하면 어머니를 내쫓는 건데 역사전에 경신대 출정할 때 출자는 이제 내쫓는 게고 삭자는 올리는 게고 남인들은 쫓겨나고 서인들은 올라가고 남인들은 쫓아내고 서인들은 등용하고 출처 어머니를 쫓아내는 것은 난륜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래도 어지러운 윤리다. 밑에 이 잘못된 이 도함에 대해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도함 제지문에 유영생이 지미치하야 진현하니라. 기소 청문자는 계모위 부생시 소박하니 여 출모로 동이라. 기사에 당 불복체 하니 제응지하나 불균호하니라. 호가 도함이고 이름이 이제인데 조선 영조 때 큰 학자고 사례 편랑구는 그 우리나라에서 많이 통용되는 간단한 예법체. 이 조선 말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뭐 중국의 예서, 의뢰나 수레 이런 너무 번역하기 때문에 힘들고 주자가 돼도 나라가 많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실적에 맞게 예서가 한 200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도함 이제가 지은 사례편라. 도함, 호가 도함이고 이름이 이제인데 이제자인데 일제자인데 이분 이름 외에는 쓰인 적이 없어요. 도함 이제의 문화에 영생은 영남에서 온 서생이 있어 집 이치 꽁치자 화살시 옆에 초자 두 마리 공을 잡고서 진현 나아가 배울 현자 상대방이 높으면 발음을 현게 아니고 배울 현 이제는 집주라 해가지고 서성을 처음 찾을 때 예물을 받습니다.
잡을 집, 패백지, 집지했다, 집지 안 했다. 꽁을 라든지 뭐 꽃감이라든지 예물을 가지고 바친다. 홍자도 속수는 목을 속자 패백수 포수자 군데 그 포가닥 일까지 1개를 묶은 게 이제 속수인데 속수를 행한 이상의 사람은 조그마한 예를 제자 예를 표한 사람 이상 되는 사람은 내가 일찍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그게 뭐 공자가 포도 묶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최소한의 배우려고는 정성이 있는 사람이라 가르치지 아무나 보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여기에 보면 요즘은 전부 가져가르치지만 군자는 가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 장사하는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내한테 배워라 내한테 소리 안 한다. 그래서 요즘 전부 다 가서 가르치지만 옛날에는 이제 배운 사람이 찾아오는 게 이제 그 예인데 어떤 사람이 꿩을 2마리 이제 잡는단 말은 집지하고서 예물을 바치고서 나아가 도암 선생을 배웠다. 그래서 그가 청하에 묻는 바의 것은 이런 것이었다. 계모가 위의 소비, 위부 소박, 박이 얇은 박자인데 동사가 되면 얇게 여긴다. 형편있게 여긴다. 또 이제 확대한다. 우리 소박하는 것이 주로 여자를 조건할 때 소박인데 성길소 박할박 관계가 무너져가 아니고 바꾸게 된다. 아버지한테 형신은 이제 부사인데 살았을 때 소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모와 더불어 쫓겨난 어머니와 더불어 출모라고 이제 명사가 있습니다. 쫓겨난 어머니와 더불어 같으니까 그가 죽으면 마땅히 불복최, 어떤 상복최, 무거운 상복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상 참채, 밑에 단어를 갖다 안배 가위로 자른 그대로 하는 참채.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하면 1년만이거든요. 자체권인데 제가 알고 자체권입니다. 오늘 1년상.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3년상. 마땅히 복을 입지 않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물었대. 근데 선생인 이재가 응지 불분효. 그것에 대답하기를 분명할 분, 밝은 분효.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 예외는 이제 예외가 워낙 많으니까 시의 영백 유척기 행과 제자타가 문지하고 대해왈 동속은 여종국과 이하니 본무 출모하니 시 난루녀라 세구지하니 기니 내 계모 방사이 불복상대라 정령 나하 축줄하니라 주인이 구연하여 급색치 환지한데 길은 이 금오이라. 그 당시 영백은 영남의 백미, 영남의 도백미, 경상도 관찰사 유척기 조선영조 때 이제 인물인데 정선까지 했어요. 개척한 척자는 발음이 본래 탁이고 또 척하는 발음도 있어요.
길 가다가 앞에 돌이 있으면 손을 집어 치운다. 치운다. 척기 입은 사람이 행관을 지나가다가 제자, 마침 이제 들려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문지, 이제 스승과 제자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대해왈, 놀랄했자. 크게 놀라 말하기를, 동쪽 나라의 풍속, 우리나라의 풍속은 중국과 달라서 본무는 본래 없다. 출모라는 것이 본래 없다. 어머니 쫓아내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본래 없는 법이다. 이자가 찾아온 이자가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다 보니까 이거는 난륜이다. 윤리를 어지럽힌 자다. 그 다음에 명사가 난륜이 된다고 윤리를 어지럽힌 자다. 이렇게 말했다. 그 가지가 요측긴 말이고, 그 말을 듣고서 세구지 자세하게 그것을 공부한다. 자세하게 그것을 알아봤더니 그 사람은 곧 이런 사람이었다. 계모방사의 불복상대. 계모가 바야흐로 죽었는데도 불복상대. 상복을 입을 복자. 상복을 입지 않는 자였다. 계모도 상복 입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정령나하 축출. 즉시 하여금 잡을라 내릴라 자 잡아서 끌어내려서 나하 잡아서 끌어내려서 납부한다 할때 납부. 그래서 합할 납자 두 손자니까 두 손을 합친다 이런 거. 두 손을 묶는다. 납부한다. 잡는다. 잡아서 끌어내려서 하자 동사 축출 쫓을축 출도 쫓을축 쫓아내버렸다. 주인 이제가 구에는 눈 휘둥그레질 구 신방이 붙으면 두려울 구또 놀랄 구자인데 뭐 가까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놀래서 급히 자기가 받았던 그 꽝을 찾아서 차절색 또 이제 쓸쓸하다 할 때는 발음을 삭막하다 또 새끼할 때는 발음을 철삭 꽝을 찾아서 그것을 돌려주는데 그 한 마리는 이미 그 모이라 털을 없애버렸다. 털을 뺏겨버렸다. 이자는 과거로 사는 종결사. 이 꽝치자는 이제 세중에서 한자는 늘 말하지만도 기억이 어렵지 않고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떡과 그런 다 있는데 이거는 오리진 세초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는 새인데 화살처럼 팍 내려온다 그러는데 발음이 되지만 또 공이 여러분들 보리바다 보면 갑자기 팍 하면서 내려오잖아. 다시 한 번 더 했지. 그래서 한 마리는 그걸 털을 벗겨버렸다. 다시 한 번. 도암 이제의 문화에 영남에서 온 세상에 있었는데, 꽝 두 마리를 집주하여 바치고, 나아가 배웠고서, 그 뒤에 그 청하에 물은 바에 그것은 계모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소박을 당했는데 위의 소비인데 부상의 상시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위부 소박 그러니까 쫓겨난 어머니 출모와 더불어 같은 건 아닙니까? 아버지가 쫓아내면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 부인을 쫓아냈어요. 공자가. 왜냐하면 나라에 난리가 나면 고향 나라로 가는 것이 예법인데 공자 부인이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제나를 갖다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공자 아들이 이제 복을 입으려고 하니까 공자가 잊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맹자는 이제 또 이게 좀 이상한데 맹자도 또 자기 부인이 행실이 나쁘다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럼 맹자 어머니가 이제 제재해가지고 못 쫓아내게 됐어요. 맹자가 어느 날 부인 방에 가니까 자기 부인이 옷옷을 벗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이 없다고 이제 쫓아내려고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인원을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네가 잘못했다. 왜냐면 뭐 아무리 부부가지만 너 방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해야 됐겠는데 그냥 묵쑥 들어가면 너 마누라 지금 옷 갈아입고 있는데 네가 들어갔으니 그러지 그러면서 명자는 못 쫓아냈어. 정자는 자기 아버지 지독한 호자인데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중국 사람들 배를 삶아주는데 삶아먹는데 배를 삶았는데 대삶았다고 쫓아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일로 가지고 쫓아내면 되겠냐고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자가 있다가 이 조그마한 일도 실수하는데 나와주면 뭐 큰 일도 실수할 테니까 안 된다. 이 정자는 이제 거기 양심이 갇혀 있다가니까 평생 재혼은 안 했어. 출몰하고는 있는데 좀 매정한 게지. 요즘 애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아버지하고 우리 딸이나 친구 보니까 5년 동안 아버지하고 말로하는 아들들 세상이 참 너무 변해가지고 또 젊을 때 딸만 의고 근데 젊을 때 자기 엄마의 딸 낳았다고 또 박대했다고 딸하고 부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남편을 쫓아내가지고 용돈도 밥 개먹고 살 정도로 주고 다 가다란 그런 집들. 그 세상이 다 그냥 제일 좋은 게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게. 괜히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이 나쁘면 쓸데없는 힘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계모하고 사이 나빴겠지. 마땅히 복을 입지 않아야지요. 그러니까 선성인 이제가 거기에 대답하기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 그때 영남 방백인 유책이가 지나가다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을 듣고서 크게 놀라 말하기를 우리 동쪽 나라의 풍속은 중국과 달라서 본래 충무라는 것이 없다. 어머니를 충무로 향하고 상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건 난루이다.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뒤에 자세히 그것을 알아보니 그걸 연구한다 공부한다 알아보니 그 사람은 곧 계모가 팡은 바야흐로 죽었는데도 상복을 입지 않은 자였다. 그래서 곧 하여금 잡아가지고 끌어내려서 쫓아내도록 했다.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서 급히 받았던 태백인 꽁을 찾아서 그것을 돌려줬는데 그 한 마리는 이미 털을 뺏겼다. 그 털을 제거했다. 그 다음에 선비는 한번 죽음을 아끼지 않았어요. 백사제 인글이 미석갈에 정수업의 모제하니라. 급이 한림으로 견파하여 구위 여주교수하여 상왕 모제문화하니라. 여기 보면 사제는 네 번째 정성이란 말인데 이제 첫 번째 정성은 영의정이고 정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성은 좌찬성, 세 번째 정성은 우찬성, 네 번째 정성은 우참찬. 그 의정부에 이제 영의정 세 사람, 의정이 세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찬성이 두 사람 있고 참찬이 두 사람 있는데 네 번째 정성 객시 인건 석갈은 풀석, 버설석, 그 다음에 벼옷갈, 풀옷 갈고 하는 데들은 벼옷갈. 벼옷을 벗는 말은 포위를 벗는다. 배설을 한다, 이말. 배설을 나간다. 배설을 하면 이제 관복을 입으면 관복은 전부 부단이니까. 배설을 하러 나가기 전에 일찍이 모제에게서 하급을 받았다. 저기도 예주에 살았는데 모제 김항국이라고 대단히 훌륭한 분 있는데 그 토계성이 젊을 때 만나보고서 내가 정인군자를 보았다. 정인군자가 바라게 살고 군자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았다. 그 다음에 과거 해가지고 한림으로서
견파, 견은 피동을 나타내는 조동사, 파는 그만둔다, 파면된다, 파면됨을 당함에 미쳐서, 급작 미쳐서. 그 다음에 지방장관인 향교의 교수가 이제 한교의 선생이 교수인데, 그냥 진주나 뭐 큰 목이나 부에 있으면 교수고, 육품이고, 뭐 현 군에 있으면 훈도인데, 좋은 국품이다, 말단이. 한교의 국가에서 선생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교 전교사는 것은 해방 이후에 새로 생긴 직책이지. 옛날에는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교가 국가기관이니까, 국가학교니까. 경기도 예주, 금은말려, 여주의 교수가 되기를 구했다. 일찍이 모제의 문화에 가서 이제 배웠다. 매어 을사연 충순당 면대지 사왈, 모제 기시에 치가 불참 기대의 일사이라 하인 여 이기배로 동대호와 모제 제세면 적 유사이라 이요 결련 불참어 기대이라. 이제 백인글이 매번 말하기를 그 다른 이야기인데, 을사년 1545년 을사사화 때 충순당 면대지사, 대구리에는 총순당 그런 것이 있는데, 총순당 문정왕후가 거처하는 총순당에서 만나서 대화한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회제가 이현적이 그때 불참 기대 일사 그 대면에 참여하지 않고서 한 번 죽는 것이 가할 따름이었다. 근데 회제가 초기에 이제 을사사화 때 난을 일으킨 윤원영, 이기등과 한패가 돼가지고 을사사화 때 당한 그 대윤 등을 처형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제의 혐의인데, 그 문정왕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반대당을 처형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어찌 참아인 참을인자, 이기 관심배, 이기 금은 기장기, 이기와 더불어 이기배와 더불어 같이 대면한단 말인가. 만약 우리 선생 모제가 그 당시에 살아있다면 맨날 그 앞에 죽었는데, 유사이요 죽음이 있을 따름이요 결련 불참하게 돼요. 결련코 그 대면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입장이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 이제 문정왕후의 지시를 받는 그 자리에 안 가서야 되는데, 갔다가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서 돌아섰으니까 금이 된다. 사제 네 번째 정성, 참찬. 백인걸 그런 분이 배설하기 전에 일찍이, 한문에는 시절 나타나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일찍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과거나 과거 분석. 모제에게서 학업을 받았다. 그다음 그 뒤에 한림으로서, 한림은 이제 예문관에 가는 인들인데 아주 명예로운 직책이에요. 예문관, 봉교, 시교, 한림 배설이 하나가 아니고 봉교, 시교, 금절 등등 주로 국가의 이제 문장을 담당하는 한림으로서 판매를 당함에 미쳐서 여주 교수가 되기를 구했다. 그래서 일찍이 늘 모제의 문화에 나아가서 배웠다. 매양 말하기를 을사년 충순당에서 그 문정왕후와 대면한 일을 매양 말하면서 말하기를, 회제가 그때 지가 뭐 하니 가하다. 가짜가 그때 달리는데 그 대면에 참여하지 않고서 한 번 죽는 것이 가할 따름이었다. 이 이놈의 말 따름이다. 어찌 차마 이기무리와 더불어 같이 대면한단 말인가. 만약 우리 선생인 모제가 그때 살아계셨더라면, 모제 같으면 죽음이 있을 따름이지 결령코 그 대면한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다음 남명의 보도보다 이 양원의 금대가 더 무거워. 선생이 상패 보도하니 이 상국 양원이
위 본도 감사야 레알 선생이라 인지지왈 차금이 그 끊고 덕무중호와 하니 선생이왈 하중지유리유 오념 상공유화 금대 위중야라 하니 이사왈 제박 임중하니 공미감야로이다. 선생은 남영선생, 남영집 노는 이야기인데 남영선생은 늘 보도, 보배로운 칼을 찰패자 차고 다녔다. 호드로페에 대해서 우리는 조개 찰패자 되고 또 폐물패 책에 넣을 때는 차다ጥ만 되고 폐물패는 안 돼요. 완장을 폐용한다. 찬다니. 지금 낭생은 선비지만도 개인음이라고 칼도 잘 차고 다녔어. 그 선비가 이제 동시대 선비들이 가장 문제가 이제 문학 관계인데, 글만 알고, 명나라가 만주족 1000만한테 멸망당하는 게 문제가 계속 글만 하다 보니까 문학해가지고 싸울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 이제 옳은 선비는 문물을 겸비해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너무 이제 그대로 가면 갈수록 문약해져가 있고. 근데 남해안 칼을 차고, 칼을 차야 이제 남아의 기계가 생기고, 의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한 때 욕을 안 당하고, 자기한테. 경기도 성남에 가면 정신문화 넣으면 이경석 선생의 종가가 있는데 그 집에 임금이 내린 괴장 지팡이가 있는데 대나무로 되었어. 근데 가운데 홀이 다 있는데 지팡이 속에 군대 대검 같은 쫙 칼등가 있어. 국가에 고위직이 있을 적에 저게 체포되거나 하나 때문에 사람도 비굴해지고 국가의 중요 정보를 다 넘기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고 이제 그 대지팡이 안에 큰 칼들이 있어. 그 청나라하고 명나라로 싸울 때 보면 마지막에 청나라 대신들이 마지못해 전쟁터에 싸러 나가면서 이자성 그 반란군이 오니까 전부 다 성문 열고 나가서 미리 다 하고 막 항복했고.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조선 말기 대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일본 놈한테 은사금 받고서, 자기 집안 지키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늘 폐물, 보배로운 칼을 차고 있었다. 또, 남명은 옷도 좀 깨끗하게 잘 입고, 활이 잘 입고, 집도 치장을 잘했다, 걔. 젊을 때 어디 가다가, 깡패들한테 봉골당해가지고, 이 선비가 너무 소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식 죽는데, 안 먹으면 죽는데, 식이지 않고 의식적으로 해보면, 옷이란 그런 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먹는 것은 동물도 먹고 사람도 먹고, 사는 집도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옷은 사람만 있으니까. 그래서 옷의 목적이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고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급하면 그만다. 육군참모 총장이 정복을 딱 하고, 까불거나 할 수 없잖아요. 이 양원 그런 분이 이제 한국은 정성인데, 나중에 영의정이 됐는데, 위 본도 감사, 본도는 경상도 감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큰 선생이니까, 남명 선생에게 와서, 그 다음 배울 날짜는 신이나 높은 사람한테 만나는 것도 앓고 있는데,
와서 배웠다. 인하여 지지왕. 이분은 태계성의 제자인데 전주이시고 호랑이로 물가죠. 호강쪽 노전대 김진월한테 이제 유도대장 보냈어요. 섬이로서 칼을 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니까 인하여 그것을 갈지자는 그것 칼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 칼이 덕무호자는 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한 반어법 덕무중호와 무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선생님 그 칼과 말을 쳐다닙니까? 칼과 무겁습니까? 저는 넥타이 잘 메고 다니니까 만난 사람마다 안 덥냐 목이 가깝 안 하냐. 나는 넥타이 있는 것만 그것도 모르는데 선생이 말하기를 하중지유 유하중인데 주어를 앞으로 내고 이제 유자가 주가 뒤에 오니까 주를 앞으로 내고 그 도체시킨 표시로서 갈지자리였어요. 무슨 무거움이 있겠느냐? 무슨 무게가 있겠느냐? 무엇이 무겁단 말이냐? 그 다음에 남이 이제 남을 비꼬거나 풍자하는 말을 잘 하잖아요. 내가 생각건데 상공요하. 이제 상대방의 나이는 어렸지만도 정성이니까 정성의 그 허리 아래 검대, 검띠, 이제 고관들은 이제 검띠를 뜨는데 검띠가 위중 무겁다. 위자 다음에 동사나 형성 오면 해석 안 해도 돼요. 검대중 하면 안 됩니까? 검대중 하면 너무 이제 문장이 촉박하니까 검대 위중. 검대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당신 허리에 찬 그 고위 간직 표시인 검띠가 무거울 것 같은데 그 말은 이제 암시하는 바가 있지. 그러자 이가 사과하면서 말하기를 저가 제박 임중 제주는 얇은데 임무가 무거우니 공미감냐 감당할 깜짝 견딜 깜짝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벨차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직에 맡았으니까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남녀이 전공지가 있고 네가 벨차가 없는 놈이 높은 자리에 앉았구나. 선생이 일찍이 보배로운 칼을 차고 있었는데 상국 정성 이양원이 그 당시에는 정성이 아니지만 나중에 그대의 정성이 있으니까 본도에 경상도에 감사가 되어서 와서 선생을 배우고 인하여 그리하여 부섭소사 인하여 그리하여 그것을 칼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 칼이 무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덕무호 그 다음에 사이에 뭐 용사나 동사 들어가면 뭐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무겁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말하기를 무슨 무거움이 있단 말이요. 내가 생각한데 정성의 허리 아래에 있는 그 검띠가 무거울 것 같소. 그러니까 이가 사과에서 말하기를 제가 제주는 얇고 임무는 무거우니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집 봉울보다는 제 집에 있는 포 1필이 더 나아. 남명선생이 왈 오유어 통도 대주중 하이야 검은 보안이 대시중 하면 검은 보안이 미소 불유 하나 진일 상하 가부이 담기가 하나 종비 차가 가리물이라 각 풀려 용 일필보하고 매치 일미어래야 라 금지학자는 고담 성리하나 이 무덕의 기한이 하이 차리요. 남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어제는 실컷 놀 오유 실컷 논다. 마음대로 논다. 뭐 어느 뭐뭐세 통도는 통한도 사통팔자 큰 도과 큰 저자 가운데서 논일면 금은 보화 금이나 은이나 보배 그다음 와는 놀이기구 보배 뭐 기구 등이 미자는 없을 미자 미소 불유
있지 않은 바가 없다. 없는 게 없다. 진일은 날을 다하도록 하루 종일, 진종일 상 하나 오르내린다. 동사. 가구, 거리가 거리고 그 거리를, 시장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담기가 그 가격을 이야기해도 이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이 비단이 뭡니까? 물어봐도 끝내 비는 아니다. 자가는 자기 그다음 가리는 집 속 자기 집 물건이 아니다. 시장에 있는 거 자기 안 사면 뭐 그 참외가 얼마입니까? 뭐 수박이 얼마입니까? 다 남겨. 그러니까 각 도리어 풀리어 못하다. 뭐뭐 못하다. 용 일필포 한 필의 배를 가지고서 용자는 서의자는 가지고서 한 필의 배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매는 산다. 치는 보조동사. 그 앞에 동사를 더 강조해 있는데 우리 들을 척자만 해야 되는데 청취 줄 석자만 해야 되는데 석치 내 치는 산다. 밑자는 꼬리 밑자는 고기를 산다니 한 마리 원래 한 머리란 말인데 한 마리 고기를 사서 오는 것만 갖지 못하다. 자기가 배를 한 필만 내가지고 고기하고 바꿔놓는 것 못하다. 이게 아무 실정이 없다. 지금의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담 성리 조선시대는 이제 유학 중에서 성리학이 너무 이제 성하니까 성리학만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무더거기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자기한테 얻는 바가 없으니 하이 2차 이웃과 어찌하여 다르겠는가? 어찌하여서 이웃과 다르겠는가? 시장을 다니면서 인망하기도 하고 흥정하면서 저 물건 얼마요? 저 소고기 얼마요? 저 뭐 빗자루 얼마요? 해봤자 결국 자기 안 되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돈 한 필에 벨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사먹는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대학 교수들이 나무에 글을 넣어놓고 계속 뭐 잘됐다 못했다 특히 인문학 교수들이 평가하는데 결국 옛날 학자들은 자기가 시나 문장을 창작을 했는데 지금 학자들이 하는 건 창작이 아니고 나무 것에 대한 비평이니까 한 100년이나 200년 지나고 나면 아무 가치가 없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 대학 교수들은 한문하는 사람들 대단히 이제 맞춰보고 표현하지만 자기 게 없잖아. 그 노래 자기가 불러야 되지. 남 노래 부르는 보고 잘한다 못한다 해봤자 몇십 년 지나가도 가수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의리와 그러니까 남명의 그 실천 정신, 실학적인 정신이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그 당시에 이제 퇴계선생 쪽에서 너무 이제 이 학문 위주로 하니까 좀 실천을 하고 실질적인 것이 있게 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풍자적인 말을 했어요. 시장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흥정해봤자 아무것도 자기가 안 된다. 뭐 사람들을 갖고 가서 두부라도 한번 사오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의리나 정의는 본래 다른 것. 의리나 정의는 본래 다른 것. 기묘지화에 김대성 식이 망명하야 상저 삼족가하야 이 천복으로 배어 문외하니 삼족이 지불납하고 사창두로 전어왈 자하위 약시 구차하야 누구뭐 있냐 남매의 문지발 천우 차사는 이적이나 문외의 정인화 기묘지화 1519년에 이제 난곤 심정 동행도 등이 이제 조항조 일파를 갖다가 하루 종일 다 체포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김식그런 분은 그때 대사선인데 체포가 안 되고 도망쳤어요. 그 상골장에 다니다가 이제 이 김대유군은 분이 청도 살았는데 청도 전에 알던 김대유군은 남명 친구인데 남명군 나이가 훨씬 많지. 그 집을 찾아갔어. 그래도 뭐 간첩 이제 밀파돼가지고 밤에 도주해가지고
경상도까지 와가지고 청도에 김대유집을 찾아갔어요. 대사성 김식, 묵말걸 식. 이분은 파경 김일손에 속한데 잘 살았어요. 김일김씨인데 그냥 조광조는 체포됐고 그 동료인 김식은 망명은 직을 하면 목숨을 도망친다. 살기 위해서 도망친다. 명을 망한다. 일찍이 저는 다다를 쳤자. 삼족당 김대유의 집에 이르렀다. 제가 이르렀다. 이 천복 감복 벗어버리고 숨기 위해서 아주 미천한 사람의 복장으로서 문 밖에서 절을 했다. 절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제 시집 만나는 게 아니고 문지기한테 누가 왔다고 전해라 아래라 그것도 문 밖에 가서 아무개 왔답니다. 그렇게 삼족이 지휘 불납 삼족이 이제 김씨가 왔다 보니까 삼족당이 알면서 그를 드릴 납자 그를 무난으로 들지 않고 사창두는 남자종인데 남자종 머리 아무것도 안 쓰기 때문에 풀을 창 머리고 우리 머리가 검지만한데 좀 좋게 말하면 파라솔함한 머리를 그대로 드러낸다. 남자종. 그럼 여자종은 책깎이. 버선이나 긴 치마를 안 입고 버선도 안 신고 몽땅 치마를 입어가지고 발이 발갛게 보인대. 요즘은 전부 적각이니까. 남자종으로 하여금 말을 지나여 말하기를 자 그대 당신 너 하위 어찌하여서 약시 이와 같이 이렇게 구차인가 구차할구 차도 구차할 차.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자진구리하고 구는가 자진구리 가지고 누는 얽힘 얽매임 괴로움 누구를 얽히신다. 피해. 그래서 더 뜻이 확대되고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만드는가. 이렇게 뭐 관철이가 아니고 친한 친구라고 좀 손잡은 것 때문에 숨겨주면 집안이 뭐 풍비박산이 되잖아요. 남명이 그 소식을 듣고서 말하기를 천우차사. 천우는 이제 삼족당 김대유의 자라. 천우의 이 일은 이적이라 적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가면 뭐 하기는 뭐 하다. 여기는 술을 마시는 것은 저렇기는 저렇지만은 근데 해를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 적자고 있다 하고 뭐 하긴 뭐하다. 정의롭기는 정의롭다. 그러나 인정에 있어서 잔인하다. 잔인함을 내는 어찌 내 자인데 어떻게 한다. 묵자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어찌 할 수 없구나. 자, 인정에 있어서 잔인한 것은 어찌할꼬 어찌할 수 없구나.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다음 기묘지 화에, 기묘년 사화에, 기묘의 사화에, 대성, 대사성, 성균관 대사성, 성균관 총장, 김식이 살기 위해서 도망쳐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침내 아는 사람인 청도의 삼독당 김대유의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가지고 천복으로서 미천한 사람의 복장으로서 문 밖에서 절하였더니 자기 온 것을 알리니까 삼독당이 김식이 왔구나 그런 것을 알면서도 문 안으로 들이지 않고 남자종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가로되 자네 어찌하여 이다지도 역시 이렇게도 구차한가 구차가 해가지고 남에게 누를 끼치는가. 그때는 이제 조항조 역적을 물렸으니까 역적을 갖다주면 고역죄를 해가지고 역적 오한죄. 요 당연히 걸리. 65년도에 우리 할머니 이종 사촌 언니의 아들이 이북에서 내려와 간첩대 있다가 잡혀가지고 온 집안에 소를 팠어요. 그 공무원하던 사람 다 쫓겨나가고 육사 나오다가 제대하거든요. 그럼 우리 할머니는 우리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공무원들 시험 칠지 그 때문에 걸리가 싶어서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간첩하고 뭐, 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김대유도 이제 10년 가지. 그래서 이 김식훈 분은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거절당하니까, 절망을 해가지고, 거창에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에 목을 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집안 잘 떼가지고, 그 유명한 그 잠복 김육 대동급 비치한 김육이 정성이 되고 그 아들 김자명 김웅명이 또 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손녀가 또 현종의 왕비가 되고 청풍김씨인데 남명이 그 소식을 듣고서 천우의 이 일은 어리는 어리지만도 인정에 있어서 잔인한 것을 어떻게 할고 그 다음에 15야 15날 밤을 꼬박 세우고도 끄떡 않는 성제와 330페이지 자경이 상녀 일성으로 교불면 15야 한데 성도 13일 하야 불곡 태화 하고 하야 친면 수일 하나 자경은 철 15야 하고도 면식 여상이라. 자경은 이제 성동주인데 이름은 성재원. 329페이지 맨 끝에 주로는 공경할 제 그놈은 자. 그러니까 남명이 이제 손 갔다 오면서 67세 때, 충청도 보원에, 보원 현감인데, 보원에 이제 성재원이 있으니까, 만났어요. 남명은 친구인데, 나이는 좀 어려요. 호가 동주고, 자가 자경이고, 자경이 일직이, 일성, 어떤 선인과 더불어, 교는 비교한다, 어떤 이제 내기한다, 불면, 잠 안 잔다. 15야. 15밤, 보름 동안, 보름 밤을 잠을 안 자기 내기를 해. 스님도 자신 있었겠지. 누가 오랫동안 버티면 한번 해볼까. 근데 스님은 13일에 이르러서 불각은 이제 부사처럼 해석하고 자기도 모르겠고. 쓰러질 때 들어누워. 쓰러져 들어 누워가지고 침면 빠질 침 잠면
수일 며칠 동안 잠에 빠져서 푹 잤다. 그러나 자경은 깨뚫물 철 15일 밤을 그대로 이제 통과했다. 15일 밤을 꼬박 세우고도, 우리 밤 세우마다 철약인데 15일 동안 밤을 꼬박 세우게도 면식 여성이다. 잠자고 먹는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대단하네. 자경이 그거 이제 대단 사람들도 불안넘기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영도, 성도 때 정성을 지낸 최재공 흥분이 자기 부처님이 단성행감을 해가니까 젊을 때 단성에 와서 한 5년 동안 살았고, 단계에 있는 안동건시 종가하고 지난데, 그 다산정영선생이 그러고 보면 조정에서 관원들이 모임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는데, 그다음 지정생은 한번 다 앉았다 보면 절대 안 움직이는. 그래서 마치 새나 돌로 가니까 주저한 것 같다고 무릎이. 근데 요즘 이제 서원에 가면 막 끓여놓은 건 아예 안 하지만 그 이제 뭐 분막 서는 동안 좀 조용히 하라 해도 자꾸 옆에서 또 잡담을 하고, 그다음에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늦게 온 사람이고 막 가만 조용히 앉으면 되겠는데 또 가고 일일이 또 아웃한다고 하는데 음성 분위기가 하나도 없지. 늦게 와서 뭐 이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화 받는 것도 괜찮은데 또 전화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재원 같은 분은 보름 동안 이제 성동주 재원, 본래는 이제 나무 이름 안 쓰니까 성동주고, 재원은 저 주석으로 조그만하게 글자로 썼는데 활자로 옮기다 보니까 큰 글자로 썼는데, 성동주가 일찍이 자기이 일찍이 어떤 선임과 더불어, 교는 비교할 교자니까 동시가 되면 이제 비교한다고 되고 내기한다. 15밤을 자지 않기로 내기를 했다. 근데 스님은 13일째가 되자 불각태와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들어누웠다. 쓰러져 들어누운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그는 틀린 건 아니지만도 물음을 닦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가 들어누웠다. 대개 잠이 오면 자기도 잠 언제 듣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에 푹 빠져가 있고 며칠 동안 지냈다. 자경은 깨뚫물 철 15밤을 그대로 통과하고서도 그 뒤에도 잠자거나 음식 먹는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여기까지 하고 20분 쉴 당했습니다.